네, K리그의 가장 뜨거운 논란을 파헤치고 또 대안을 알아보는 10분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되는 오심 심판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 경기였죠. 전남과 서울, 또 울산과 상주 상무에서 두 경기 연달아 오심 판정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오심이 연이어 터지게 됐는데 일단은 그러니까요. 서울 전남전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스테보 선수의 골이 이제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면서 네. 결국은 이 경기에서 전남이 승점 1점을 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따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울산이 이번에는 또 그 오심의 또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됐어요. 네네. 그 1대1 상황이었던 후반 21분이었는데 네. 이용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곽광선 선수와 경합을 하다가 결국은 페널티킥을 얻었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이 장면이 페널티킥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네. 이 골이 이제 인정이 되면서 결국은 울산이 또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이 두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좀 그 스플릿을 두고 다투는 그 상황에서 네. 굉장히 이제 그 수혜자가 됐던 그런 상황이 네. 됐죠.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가장 최악의 오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은 32라운드까지는 서울, 전남, 울산이 상위 스플릿을 놓고 경쟁하고 그쵸, 있었는데 그쵸. 오심 두 번으로 인해서 울산은 6위로 올라갔고 네. 전남은 7위로 떨어졌고 서울은 스플릿이 확정이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축구 팬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또 이 오심이 나오는 장면에서 관중 난입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심에게 안경까지 주는 제스처가 나왔거든요. 네. 똑바로 보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 정도로 이제 팬들이 주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축구연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오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심판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심판 배정도 약간 웃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경기가 그 주심과 대기심이 네. 그러니까 그 전남 서울전에서 그 오심을 일으킨 다음에 네. 그 다음 날 이제 울산 상주전으로 넘어가서 네. 그 역할을 바꿨어요. 네, 네, 그 네. 주심이 대기심을 맡게 됐고 대기심이 이제 주심을 맡게 됐거든요. 네, 서로 한마디로 역할을 이제 이 바꿨군요. 두 네. 명의 콤비가 결국은 두 번의 오심을 저지른 거죠. 아,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약간 좀 음모론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그 현대 오일뱅크가 지금 스폰서를 맡고 있는데 네. 울산 현대가 네. 조금 더 이런 상황에서 좀 유리한 판정을 얻은 건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또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있죠. 음모론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권오갑 총재가 현대하고 관련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주 스폰서가 현대 오일뱅크이기 때문에 울산 현대에게 플러스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민우라든가 유선호 주심이 바꿔가면서 두 경기 모두 나왔고 네. 두 경기에서 결국은 오심이 나오면서 네, 네. 이것이 이제 고의적인 오심이라는 음모론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거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그쵸. 여지를 만들었다는 그쵸, 게 문제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프로축구연맹이 사실은 그 주심과 부심이 주심은 22명, 또 부심이 24명으로 총 46명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징계 중인 주심이 2명. 그리고 국제심판으로 간 주심이 3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심과 부심을 전 경기와 후 경기에서 바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두 경기에서 모두 오심이 나왔고 네. 이 오심의 최대 수혜자는 울산이기 때문에 네. 축구 팬들이라든가 저희가 얘기할 때에도 역시 국민의 시선을 전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음모론까지는 이제 뭐 믿지 않는데 네, 상황이 너무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이 딱딱 떨어지고 좀, 있죠. 좀 이렇게 예. 펼쳐진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승점 1점이 중요한 순간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팀이 피해를 입고 한 팀은 굉장히 수혜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팬들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심판이 오심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고 프로축구연맹에서도 인정을 했으면 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번복이 되거나 네, 경기는 그런 건 끝나면은 없는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끝나면 네. 끝난 네, 거예요? 번복이란 인정을 없습니다. 했어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녹화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때 그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네. 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다 카메라를 세팅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끝나면 끝난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경기를 번복하는 행위가 된다면 네. 결국은 경기 끝나는 그 순간부터 매 상황마다
의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축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심도 축구의 일부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신이 봤을 때도 분명히 오심이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그에 타당한 징계를 받으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지 발전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그쵸. 그동안 K리그 무대에서는 자신이 오심을 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부분 없다고 하죠. 네. 특히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심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진 문화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이것이 이런 식으로 깔려 있으면은 앞으로 발전이 더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한마디 더 보태자면 네. 이제 경기가 끝나고 그 감독들이나 그 선수들이 아예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 제기를 네. 하게 되면은 그렇죠. 뭐 벌금을 매기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심은 오심을 저질러 놓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팀들은 말도 할 수 없고 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이 어떻게 판정을 내리던 간에 그거를 다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잊을만 하면 오심이 자꾸 터지고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번복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사람인지라 오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떤 경기에서 오심 하나 없이 나오면 그거보다 좋은 상황은 없겠지만 오심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오심이 나온 다음 행동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심 나왔으니까 나는 몰라 하고 이 경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육을 해야 네, 되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경기를 복귀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주심들이나 백이심이라든가 대기심이 다시 한번 네.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던 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일단 뭐 선수와 감독이 발전하는 만큼 심판도 이제 자질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지금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과거만 하더라도 선수들이 뭐 경기 막판에 막 꾀병 부리고 누워 있고 막 폭력적인 모습도 많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네. 이제 뭐 감독들도 뭐 심판한테 항의는 하지만 경기를 막 지연하면서까지 항의하는 모습은 많이 없어졌는데 자제하죠. 예, 심판은 과거에 뭐 비교해 봤을 때 발전은 했지만 그만큼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심판진 자체가 네. 문화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징계를 뭐 거의 솜방망이 처벌할 때도 네. 많고 징계를 줘놓고도 공개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그런 거를 공개를 하면서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투명하게 운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실수를 하면은 그냥 한번 야 너 잘못했으니까 몇 경기 쉬어라고 네. 해서 넘어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화를 좀 더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좀 바꾸지 않는 이상은 네. 이런 오심은 자꾸 다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심판을 징계하는 그 밑받침되는 체제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친다든지 딱 밑받침이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번복적으로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반칙을 했거나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뭐 그 이후에 징계를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좀 심판들에게 오심을 했을 경우 좀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일단은 경기 배정을 못 받게 되죠. 일정 아. 기간 못 받게 되고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오심이라고 치면은 네. 이제 벌금도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만 심판이 심판을 벌 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좀 굽는다고 좀 네. 약하게 주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결국 구단 관계자도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벌위원회에. 아, 그러면서 상벌위원회에서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과하게 네. 책임을 묻는 장면도 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뭔가 의견 개진이 네.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심판 배정이나 이런 문제 자체를 연맹에서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심판위원회, 심판위원장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네. 본인들 이제 연맹 자체도 심판위원회한테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한 상태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 이제 본인들이 자기들한테 그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좀 솜방망이 징계가 많고 그다음에 그 공개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그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정말 심판 옴부즈만 제도라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심도 뭐 경기의 일부분이다라는 표현을 뭐 흔히 쓰고 있긴 한데 참 이 말이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독이나 구단 관계자들 또는 기자들이 주심이나 부심이나 대기심에 대해서
한두 차례의 발언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 끝나고 나서. 네, 네. 왜 그러냐면 아예 발언을 못하게끔 만들고 벌금을 매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소위 얘기해서 뭐 최강인 감독도 아 벌금 낼 거 생각하고 얘기하겠다 하고 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벌금을 각오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의 무슨 저기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끊듯이 네. 돈 내고 끊는 거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리뉴 감독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 물론 이제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네. 뭐 상대 주신과 상대 감독이 얘기하는 걸 봤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엄청난 비난이라든가 네, 네.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저는 사실은 주심이 권위를 찾는 거는 자신의 판정에서 권위를 찾아야지 네. 상대의 입을 막아서 권위를 찾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지적이세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네. 오늘 좀 말이 되는데 오늘은 좀 뭔가 약간 토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뭐 어쨌든 이 K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심 논란, 물론 오심 논란이 축구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게 문제고 또 대안이 딱히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좀 저희끼리라도 이 오심을 좀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죠. 저는 그 오심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축구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심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남 팬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진들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뭐 심판의 30%는 바꾸고 네. 그리고 자신들의 뭐 심판 판정 평가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더 우리 주심들이나 부심들이나 대기심이 노력하는 걸 알고 있지만 네.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남 팬이 그 오심에 너무 화가 나서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서 심판한테 상주 상무의 팬. 예, 전남. 두 경기 모두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죄송해요. 네. 네, 그 전남 팬이 그 심판한테 안경을 건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심판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경 쓰세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안경을 줬으면 징계로 그 안경을 1년 내내 쓰기. 그건 어떻게 보면 불명예거든요. 1년 내내. 네. 어떻게 보면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1년 기간 좀 단축해주고. 네. 네, 그 안경 쓰고 정말 제대로 된 판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오심은 그 자체로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이고 또 그라운드를 열심히 누비는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쪼록 더 이상의 오심 논란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토론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난주에 있었던 K리그 경기 결과와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